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7강 학부모 면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 면담은 우리가 현장에서 뭐 꼭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부모 면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면담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학부모 면담에 대한 그 이론적인 거를 한번 알아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실제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면담은 영어로 인터뷰라 그러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내용에 관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일정한 시간에 언어를 매개로 해서 정보를 얻거나 의사나 감정을 전하는 양식을 바로 면담이라고 합니다. 면담은 관찰과 다르게 연구 대상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대1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수집하죠. 자, 면담은 목적에 따라서 조사적 면담과 또 임상적 면담을 나누는데요. 자, 조사적 면담은 미리 이제 질문을 다 준비하고 또 피면담자에게 질문하는 가운데 정보를 얻거나 또 상황에서 피면담자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적인 면담은 우리 카운셀링 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것인데요. 피면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부터 신경적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자, 면담에서 중요한 것은 면담자와 이 피면담자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사적 목적에 따라서 이제 면담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첫째, 면담은 관찰과 더불어 여러 가지 연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이고요. 자, 그 다음 면담은 자료 수집의 주된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면담은 관찰이나 질문지 등으로 얻은 자료의 공백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와 관련된 정보를 부모나 또 유아 주변의 성인을 통해서 수집함으로써 아동 연구에 그 필수적인 한 검사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면담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면담은 구조적인 면담하고 비구조적인 면담이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면담은 structured interview라고 그러고요. 비구조적인 면담은 unstructured interview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지시적 면담이 있어요. 예, 다이렉티브 인터뷰, 또 비지시적 면담은 non-directed interview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구조화된 그런 면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표준화된 면담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면담의 그 내용의 그 순서가 미리 다 일관성 있게 준비되어 있죠. 그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또 이 면담 내용은 사전에 면담표가 있어서 그 인터뷰 스케줄에 따라 갖고 이제 다 이 작성을 해서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중간에 뭐를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그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인터뷰라는 것이죠. 이제 구조화된 면담의 장점은 면담자의 행동에 일관성이 높고 자료의 객관도 신뢰도 이런 거는 높은데 면담자의 훈련도 뭐 이제 쉽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된다는 것이죠. 자, 단점은 면담에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면담포에서 구차되지 않는 정보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비구조화된 면담은 상당히 많은 자유 재량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절차상 융통성도 있고 비구조화된 면담은 비표준화된 면담이라고 하는데 연구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질문의 내용이나 어법 순서 이걸 면담자에게 일임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유아교육 현장에서 하는 게 거의 비구조화된 면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구조화된 면담의 장점은 면담 상황의 융통성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료의 타당도가 이제 높다는 것이죠. 예. 단점은 뭐냐? 면담자의 그 자질 훈련 정도에 따라서 그 훈련이 안 된 셈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의 신뢰도와 뭐 객관성 이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면담 결과가 이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어떤 문항에 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면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담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준비를 해야 되죠. 선생님은 이제 오늘 어떤 아이 엄마를 면담을 한다 그러면 그 유아에 대한 기록, 관찰 평가 기록. 그래서 이때 정말 선생님이 좀 신뢰를 받으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관찰 평가 있잖아요. 다양한 평가 있잖아요. 또 포트폴리오 평가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기록들을 다 개인별로 묶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사는 그동안 모아뒀던 이 기록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또 유학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서 면담에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비슷한 것만 다녀놓으면 안 되고 아이에게 이제 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내놔서 한 20분 동안 면담하는 중에 아이를 탁탁 분석해주고 또 엄마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면 유아들의 신체 검사 변화, 일화 기록, 우리 평가했던 거, 표식 기술, 평정척도, 체크리스트, 사건 표지법, 시간 표지법, 또 보존 개념 실험하는 그 인지 발달을 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유아 교육기관에서 모아두었던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유아들의 흔적이 담겨진 그림, 작품, 글 이런 거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 면담 시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유아의 발달 과정을 설명한다면 얼마나 선생님이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또 객관성도 얼마나 좋겠냐고. 객관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객관도가 높은 것은 신뢰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자료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자, 선생님은 사전 준비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면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뭐 유아교육관에 그 나름대로 그런 양식이 있겠지만 이런 양식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자, 이것은 학부모 면담 양식을 우리 바뀐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거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상담 일자, 시간 쓰고 영유아 이름 쓰고 생일을 쓰고 보호자 이름, 상담교사 이름 쓰고 상담 방법은 이제 방문을 했으면 방문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영역은 보세요. 하나는 왼쪽에는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쭉 쓰는 거고 오른쪽에는 부모 상담할 때 이제 있었던 이 내용을 쓰는데 신체 운동증 건강에는 선생님이 그동안 아이들이 신체 운동을 했을 때 모아놨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적으시면 되고 의사소통 마찬가지 언어 활동에 관한 거 사회관계는 친구 사회성 관련된 거 우리 시간 표집에서 사회적인 놀이 인지적 놀이 뭐 다 이런 거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사회관계는 사회성과 사회인지 거기 또 들어가겠죠. 자, 예술 경험은 음악적 표현이나 미술 활동 뭐 이런 것들 아주 좋죠. 그럼 자연 탐구에는 이제 인지에 관한 거, 수학과 또 과학에 관한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쭉 받는 거 이렇게 여기 적는다 그러면 자, 부모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또 여기서 어떤 것을 또 이제 원하시는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한 상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 거, 학부모 거 적고 종합평가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양식지 정도는 이제 원에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데요. 이 학부모 면담이 잡히면 주간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제 면담 시간과 장소를 한 2주 전에 달려드리고요. 면담 시간 20분 정도가 좋습니다. 자, 매번 저기 하고 난 다음에 5분 내지 10분 쉬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한 아이당 배정하는 게 한 30분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또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야 되니까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내가 그 시간에 안 가면 다른 아이에게 지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담 장소를 준비를 하는데 면담 장소는 유아교육기관 건물 내에 방해를 받지 않는 곳, 또 관찰 자료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책상, 의자 준비를 하시고요. 또 이제 미리 도착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원에서 했던 행사 앨범이나 이런 사진 등을 또 아이들의 작품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기실에 배치해 두시면 좋겠고, 또 음료수나 이제 이런 거 준비해서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조용한 음악 이렇게 틀어줘도 좋겠죠. 이 면담 장소에는 여러 사람이 드나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 소리 들리는 거 이런 거 안 되니까 조용한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좋습니다. 그리고 면담하기 위해서 면담은 정시에 와서 그 약속된 시간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할 말도 딱 정리를 해 오셔야 되고요. 선생님도 할 말을 딱 그 20분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특별한 문제 행동이 있거나 뭐 특별한 도움이 요청되면 정기 면담 외에 개별적으로 약속을 잡아서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교사는 면담 중에 친절하고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얘 뭐 못해요, 뭐 못해요, 이렇게 얘 때문에 속상해요, 이렇게 하면요 면담이 되겠어요. 엄마가 속이 상하는데. 학부모가 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아이가 잘하면 부모 너무 기가 살고, 아이들이 잘 못한다 그러면 선생님 그 말에요, 엄마 기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고쳐야 될 것은 선생님들이 그 진단평가 입장에서 그거는 또 해야 되는 거죠. 부모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면담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원화별로 다 맞게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면담의 진행은요, 먼저 부모 인사 나누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계절, 날씨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간단한 인사를 나누죠. 개인 면담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왜 이걸 하게 됐는지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할 때는 최근에 관찰된 중요한 성장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이가 이제 한 것 중에서 뭐 최근 어떤 것을 잘했다 그러면 엄마가 최근에 한 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고, 만약 특별히 언급할 만한 그런 장점이 없거나 학기 초에 비해서 큰 발전이 없다, 자, 그랬을 때는 부모가 이제 그 봤을 때가 좋아진 점이 뭔지 이런 것도 부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거, 또 유아들과 좋아하는 놀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건지 뭐 이런 것으로 면담 시작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평가했는 걸 다 가지고 있으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엄마한테 해줘야 될 게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선생님이 항상 면담을 하게 되면 엄마한테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아이들 평가를 해놓으면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객관적으로 봐서 얘기해주고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 면담이 너무나도 신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 면담을 하고 나면 교사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얻기 때문에 인사하는 게 달라져요. 그전에 인사하던 거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를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평가를 해서 엄마에게 신뢰성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 엄마에게 뿐만 아니라 또 아이도 그 아이들 저기 평가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의 약간의 노력이 이렇게 한 부모와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학부모 면담 그 양식에 따라서 면담을 진행을 하는데, 준비된 관찰 기록,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이 관찰 기록지예요. 이거 없으면요, 얘 잘 놀아요, 뭐 이거 뭐 어떻게 잘 놀아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엄마는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 기록 너무 중요하고, 유아 작업 샘플, 활동 사전 이런 게 다 이용해서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되면요, 그 아이 그원에 보내겠죠. 또 뭐 아는 아이들 다 소개하겠죠. 저는 그 관찰 평가지를 이용하면서 엄마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원을 평가하는데 최고의 원으로 봐주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녔던 중에 이렇게 평가를 해온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제가 부천시청 어린이집에 있을 때 그 엄마들이 우리 원장님이 최고라고,
제가 이제 그 유아교육 기관의 현장 경력이 많습니다. 원장 유치원 원장도 하고 어린이집 원장도 하고 국공립 민간을 다 거쳐서 이 오늘에까지 왔어요. 근데 관찰 평가를 제가 1999년에 최초로 책을 쓰면서 그때 제가 그 아이들 가르쳤던 아이들 1997년에 부천시청 어린이집에 있었던 아이들 전체 그 엄마들의 그 반응이 정말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면밀추덕 얘를 관찰하냐고 아이들 많이 유치원 보내보고 했는데 이런 데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 원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 그래서 정말 대우를 받고 엄마들이 교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 평가해 주시면서 원이 그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은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 하고 나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교사는 면담 과정을 기록하고 또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지도해야 될 거, 부모 함께 이제 의논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후 활동이 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더 필요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한다든지 뭐 아이편으로 메모를 보낸다든지 뭐 귀가 시간이라든지 일상적인 뭐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장을 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면담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면담은 자연스럽죠. 인위적이지 않고 융통성, 플렉시빌리티가 있다는 것이고요. 질문의 유형도 변화가 있고 불분명한 점을 다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면담은 어린 아동이나 문맹자의 경우에도 정보를 얻는 데는 유용한다는 거죠. 자, 셋째는 면담은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어서 질문지에서 알아낼 수 없는 사항들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면담은 구조화돼서 활용할 수도 있고 면담 과정 중에 대상이 어떤 행동과 다른 반응들도 함께 이제 관찰할 수 있어서 이것이 이제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면담은 특히 개인적인 정보, 태도, 지각, 신념, 그 외의 그 배경까지도 이 정보 수집하는데 참 유용합니다.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한 부분을 다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면담자와 피임 면담자가 이제 신뢰가 형성되고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면담 결과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개입을 막을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면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점은 무엇일까요? 역시 또 찾아오고 또 이제 이 면담 시간 동안 엄마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일시에 많은 대상을 그 면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면담이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융통성을 지닌 방법이기 때문에 반응자의 질문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것을 수량화하거나 종합하고 분류 평가 해석할 때 이제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세 번째는 면담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적인 가치나 신념, 편견 이런 것이 이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말 그런 그 가치를 포함하는 이런 것들은 좀 말을 하면은 안 되죠. 주관적인 영향은 좀 배제돼야 된다. 그래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면담자가 많은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그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과 의견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사실이 필요한 경우라면 면접보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면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이들 발달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랬을 때 엄마는 아이를 이제 약간 장애가 있었을 때 장애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랬을 때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얘는 어느 발달도 그렇고 다 이제 뭐 좀 지체적인 경향인데 엄마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 이제 애 편을 들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정말 분석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회피하려고 하는 엄마한테 정확한 자료를 내주고 그래서 어느 그 전문가에게 좀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든지 다른 애들이 사용하는 말은 있는데 아이는 이제 아직도 그런 말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상처받지 않고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피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오도도 선생님이 파악해서 이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면담자와 대상자의 표정, 몸짓들의 영향으로 평가를 왜곡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면담자가 이제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막 그 왜곡되게 표현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잘못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작품은 면담 평가는요. 면담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그 면담한 것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면담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나? 부모님은 편안해 했는가? 내가 긍정적인 언어로 면담을 시작했는가?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입장을 잘 이해를 했는가? 부모님 교사 의견을 잘 받아들였는가? 교사는 부모님 의견을 잘 경청했는가? 부모님의 의견이 면담에 충분히 토의되고 받아들여졌는가? 이와의 장점과 단점이 다 토의됐는가? 교사가 면담 자료를 충분히 적절하게 준비했는가? 이거 자료 준비는 선생님이 다 해야 되는 거죠. 면담 결과에 따라서 유아를 위한 개별 활동 또 계획 목표가 정해졌는가? 사회성이 없다 그러면 개별 활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친사회적 행동을 더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을 다시 체크해보는 이런 이제 수건을 하셔야 되는 거죠. 면담을 다시 한번 보충하거나 수정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추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도 계획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면담에 대해서 알아봐야 했는데 면담은 선생님이 준비되지 않으면 선생님은 괴롭고 엄마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를 잃고 선생님이 준비되고 아이 발달을 다 면밀주도하게 준비하고 나면 면담이 재밌고 유익하고 부모에게도 좋고 한 아이가 성장 발달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담에 대한 거 다시 읽어보시고 또 아이들 포트폴리오나 그 관찰 평가나 이런 거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면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면담하고 난 다음에도 선생님이 행복하고 또 부모한테 신뢰도 얻고 원도 정말 많은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기관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원들이 그런 교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